주가 상승 촉매제가 존재하고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점에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스토리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1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다들 이제 자동차, 반도체에 집중할 때 하나 놓치고 넘어간 부분인데 화장품 역시 수출입 데이터가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국내는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여전히 좋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K뷰티 화장품들이 코로나도 이겨냈다.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고 백신 맞고 치료제 맞으면 앞으로 이렇게 나아질 거야 그러면서 꿈을 꾸던 주식들이 2배에서 3배 정도 움직였는데 화장품주만 유독해서 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한 모습이 좀 있어서 코로나도 이겨낸 화장품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보도자를 보시면 화장품주 올해 실적 반등할까라는 얘기인데 사실 몇몇 종목은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킨케어 시장에서 펄펄 나는 뷰티 방역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K뷰티 열풍이 이끄는 왕홍 일단 러브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왕홍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왕홍이라는 게 유명 인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광군제 때 보시면 알겠지만 광군제 때 왕홍이 10분 만에 500억 이상의 매출을 그냥 몇 조 매출도 하기도 하고 하루에 몇 조 매출을 이어진 왕홍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왕홍을 잘 잡았던 화장품 관계 회사라든가 브랜드들은 상당히 후실적을 이어갔을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광군제 매출 추이인데요. 이 매출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폭을 늘려 나갔습니다만 작년에는 거의 40%에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에 중국 왕홍 그리고 중국 온라인 쇼핑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종목을 좀 찾으면 충분히 화장품에서도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올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실은 이 화장품이 유통되는 핵심 플랫폼 중에 하나가 면세점인데 네, 근데 면세점을 통한 화장품 유통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언제 그 퍼포먼스가 의미 있게 발생될지 오리무중이잖아요. 예, 예. 이런 어떤 면세점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면세점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나타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언제 풀릴지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면세점 주가도 바닥을 딛고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보다는 여행주, 뭐 카지노주 관련돼서 같이 움직였던 궤를 같이 했던 종목들보다는 언제 일상적으로 돌아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K뷰티가 화장품이 왜 잘 팔렸는지에 대한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잘 팔렸냐면 마스크 때문에 기초 화장을 많이 했던 덕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안면 화장이지만 위쪽에 마스카라라든가 그런 화장품 색조 중에서는 눈 화장 쪽이 좀 많이 판매가 됐었다는 부분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알령이 언제 풀릴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실적이 투자 심리가 그렇게 눌렸는데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승부 볼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화장품주를 접근할 때 네. 뭐 브랜드 업체에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ODM 업체에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용기 등을 만드는 기업에 접근해야 될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화장품주를 선택과 정말 집중해야 좋은 시장이 이길 수 질문하셨는데요. 있을까요? 예. 예, 그 예전에는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제조를 했고요. 유통은 다른 쪽에서 했습니다. 구조 조정이 있기 전에는요. 근데 구조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미샤라든가 더 페이스샵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거긴 브랜드만 갖고 OEM, ODM을 다른 쪽에 줘서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이 실적의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직접 유통을 하기 나섰을 때 그때 주가적인 퍼포먼스나 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럭셔리 시장이 30% 커지고 나머지 빈익빈 부익부가 커진 상황 속에서 용기라든가 뭐 OEM, ODM도 사실은 상당히 좋지만 브랜드가 여러 개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후 같은 경우가 매출 신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고 뭐 60개 분기 연속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60개 분기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좀 봤을 때 화장품에서도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옥석 가리기를 하려면 실적 개선이 동반됐는데 주가는 전반적인 화장품 센치가 죽으면서 그 시점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면 접근하기 용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들 기업이 요즘에는 또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있고 또 상품 라인업도 좀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약간 좀 중저가 브랜드로 약간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그런 브랜드 업체들은 좀 위기설이 대두될 수 있는 건가요? 그쪽도 사실 이제 탐방을 가보면 옥석가리가 좀 됩니다. 뭐 예전처럼 마스크가 너도나도 잘 팔리던 그런 시절은 아니거든요. 마스크 쪽에서도 전전긍긍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시카라인이라든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서 중국 시장을 잘 공략했던 뭐 VTGMP 같은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선별을 해서 어느 쪽에서 시장 공략을 잘해서 이익을 꾸준히 나타내는가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저도 뭐 다 암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네. 상장되어 있는 브랜드 업체도 솔직히 저희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브랜드 업체가 난립할 경우에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게 ODM 업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ODM 업체에 대한 그 관점도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아까 중국 온라인을 예.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 왕홍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방금 전에 봤던 데이터가 상당히 광군제 매출 데이터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군제 때 계속해서 성장해서 올해는 슬로우할 거야라고 했는데 작년에 거기서 40% 이상 성장을 하는 걸 봤고 이게 로컬 브랜드가 판매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로컬 브랜드 판매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미샤가 어디에서 생산을 했는지 그리고 더페이스샵이 어디서 생산했는지 그 생산처만 알게 되면 실적 개선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로컬 브랜드로 생산해서 왕홍이 판매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로컬 브랜드를 OEM, ODM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 그 업체는 실적 개선이 보듯 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중국 로컬 브랜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콜마하고 예.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네, 있는데 이 그렇습니다. 두 개 기업 중에는 어떤 종목을 더 유심히 챙겨봐야 될까요? 매출 사이즈를 좀 봐야겠죠. 어느 한 기업은 매출 사이즈가 4천억 대 매출 사이즈가 중국에서 나오고요. 올해는 5천억도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한 업체는 1,000억 정도. 그런데 이걸 역으로 보면 어느 한 업체는 4천억인데 올해도 5천억으로 늘어날 거다. 그런데 화장품 시장이 좋지 못했는데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면 사실 MS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온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영업을 잘했고 마케팅을 잘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중국 쪽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화장품에서도 이제 1월 데이터가 올라왔으니까 1분기도 상당히 호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매출 사이즈가 큰 업체 그 업체를 보면 어느 정도 1분기 때는 승부 볼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 화장품 섹터 내 최소로 종목 명만 일단 말씀해 주실래요? 예,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급 네. ODM 업체 코스맥스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이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서 국내에서 사실 국내에는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이러한 종목들이 ODM을 받아서 생산을 하지만 국내는 10% 정도 시장이 코로나 영향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중국은 이제 막 화장하는 세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 성장이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가 30% 성장하는 동안 브랜드는 많이 사라졌고 그 브랜드의 빈 공간을 왕홍이 판매하는 온라인 브랜드가 차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온라인 대응을 하는 게 상해 법인이 한 50% 광저우 법인이 한 75% 그러니까 생산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상해 법인 50% 광저우 법인이 75% 정도 생산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서 판매됐다는 건 왕홍들이 많이 팔았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점유율도 증가했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7%, 시장이 역성장하는 데도 성장했다라는 건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마스크를 벗고 만약에 활동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공장 가동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좀 관점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작년에 매출이 1조 4천억 원이 좀 안 됐습니다. 올해는 1조 5,500억 정도 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1,040억 정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 이 회사가 정말 잘 나갔을 때 PER 23배, 24배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주가의 반토막인데, 그때가 매출액이 1조가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1조 4천억인데 주가는 반토막 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악재들 계속 더 이상 누르지 않을 악재들만 조금씩 해소된다라고 하면 코스맥스의 시각이 변화될 것이고, 주가 밸류에이션은 다시 릴레이팅 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코스맥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악재는 지금 현재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 예상 뭐 주가 상승 촉매전이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기술적 위치도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주식은 어차피 타이밍 싸움이니까 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다 빠진 건 최근에 중국의 긴축 이야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또 코스맥스의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관련주라고 이제 코스맥스를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만 보면 주식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들에 대한 상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손이 나갈 수 있는 편안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는 15만 원. 뭐 사실 약소합니다. 15만 원, 예전에 20몇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9만 2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화장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고, 화장품주 내에서 코스맥스가 최선호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